너 지금 누구 명품 구두에 물을 튀기는 거야? 네 한 달 월급 다 털어도 이 신발 가죽 한 장 못 사. 백화점 1층, 가장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VVIP 전용 화장실 안.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코를 찌르는 진한 장미 향수 냄새가 좁은 화장실 칸 안에 가득 퍼집니다. 최만옥은 두껍게 떡칠한 백토 화장이 갈라질 정도로 얼굴을 구기며 입술 라인을 넘겨 칠한 새빨간 레드 립스틱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아이섀도보다 훨씬 진하고 날카로운 검은색 아이라인이 칼날처럼 길게 뻗어 있어 그 표독스러움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죠. 만옥은 쓰고 버린 축축한 휴지 뭉치를 해숙의 얼굴을 향해 거칠게 던져버렸습니다. 해숙의 주름진 뺨 위로 오물이 묻은 휴지가 스치고 차가운 물기에서는 화장실 소독약의 퀴퀴한 냄새가 섞여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닥에 엎드린 채 아무 말 없이 오물 묻은 타일을 행주로 닦아내며 숨을 죽이고 있었죠. 만옥은 보석이 촘촘히 박힌 긴 인조 손톱으로 해숙의 거친 손마디를 가리키며 혀를 찼습니다. 마치 벌레를 보듯 징그럽다는 눈빛으로 해숙을 째려보던 그녀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을 고채매며 거들먹거리며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처참한 모욕을 당하면서도 해숙이 입술을 꽉 깨물고 버티는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해숙의 젖은 속눈썹 사이로 번뜩이는 차가운 눈빛은 이미 만옥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해숙은 이 거대한 백화점 건물을 통째로 소유한 제1유통그룹의 강 회장이었습니다. 재계에서는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그녀가 왜 낡은 작업복을 입고 화장실 바닥을 닦고 있는 걸까요? 사건의 시작은 한 달 전이었습니다. 하나뿐인 딸 유리가 결혼하겠다는 남자의 집안이 하필이면 이 백화점의 악질 VVIP로 소문난 최만옥의 집이었던 겁니다. 해숙은 사람은 자신보다 낮은 사람을 대할 때 본성이 나온다는 신념으로 직접 현장에 잠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의 평생 행복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낡은 작업복 안에는 비서가 몰래 건네준 고성능 초소형 카메라가 조용히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보안 관제실 모니터 너머로 보이는 만옥의 모습은 가관이었습니다. 짙은 아이라인을 치켜뜨며 다른 청소원들에게 퍼붓는 갑질과 폭언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저급했습니다. 해숙은 거울 속에 비친 땀에 젖어 헝클어진 자신의 은발과 거칠어진 손마디를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내 소중한 딸 유리가 이런 괴물 같은 시어머니 밑에서 겪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시린 공기로 가득 차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인생사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지만 이건 부모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바닥을 기는 고난을 선택하며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며칠 뒤 만옥은 유리를 백화점 2층 명품 매장으로 불러냈습니다. 매장 안의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유리의 젖은 눈가를 스치며 더욱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만옥은 유리 앞에 시가 5억 원이 넘는 보석 세트가 찍힌 카탈로그를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내 엄마가 백화점에서 걸레질이나 한다며 그런 천박한 집안이랑 사돈 맺는 것도 내 평생의 수치다. 결혼하고 싶으면 이 정도는 해와야지. 아니면 내 엄마 장기라도 팔아서 돈 해올래? 빨간 립스틱이 묻은 찻잔을 내려놓는 만옥의 손길에는 일말의 자비도 없었습니다. 유리는 엄마의 진짜 정체를 모른 채 만옥의 기세에 눌려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죠. 만옥은 핏빛 손톱으로 테이블을 딱딱 소리내며 두드리며 유리의 자존심을 하나하나 갉아먹었습니다. 매장 밖 구석에서 쓰레기통을 비우는 척하며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해숙은 들고 있던 쓰레기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준 그녀의 손등 위로 분노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졸부의 천박함이 매장 가득 풍기는 비싼 향수 냄새와 뒤섞여 역겨움을 자아내고 있었죠. 여러분, 돈 좀 있다고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인간들을 보면 참 세상이 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숙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만옥이 스스로 판 무덤에 들어갈 날을 조용히 계산했습니다. 매장 안이 소란스러워지자 예비 사위 태수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유리의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엄마 만옥의 눈치만 살피기 바빴습니다. 뿔테 안경 너머로 비겁함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이었습니다. 유리야, 우리 엄마가 원래 좀 직선적이잖아. 내가 좀 참으면 우리 다 행복할 수 있어. 어서 사과드려. 태수의 비겁한 목소리에 해숙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방관은 때로 직접적인 가해보다 더 잔인하게 피해자의 영혼을 짓밟는 법이라는 걸 태수는 모르고 있었죠. 그는 엄마의 길을 살려주려 유리의 어깨를 억지로 누르며 무릎을 꿇리려 하기까지 했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서 태수의 우유부단한 표정은 더욱 비겁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던 여자를 지켜주지 못하는 남자는 결국 제 부모의 꼭두각시로 평생을 살게 뻔한 일이었죠. 해숙은 이 남자가 딸의 인생을 맡길 제목이 절대 아님을 확신하며 몸을 돌렸습니다. 인생사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만 가끔은 이렇게 확실한 답이 보일 때가 있는 법입니다. 해숙은 멀어지는 태수의 뒷모습을 보며 비서에게 짧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견례 장소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백화점 최고층 VIP 라운지로 변경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상견례를 하루 앞둔 날 만옥은 마지막 확인 사살이라도 하듯 해숙을 아들 태수의 오피스텔로 불러 청소를 시켰습니다. 일부러 바닥에 흰 우유를 쏟아놓은 만옥은 해숙에게 무릎을 꿇고 걸레로 닦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청소부면 청소부답게 굴어.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봐. 확 뽑아버릴까 보다. 해숙은 비릿한 우유 냄새가 진동하는 바닥에 무릎을 대고 묵묵히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만옥의 뾰족한 구두 끝이 해숙의 왼쪽 손등을 지그시 밟았습니다. 초록색 옷반지가 낀 손등 위로 육중한 무게감이 실리며 날카로운 통증이 전해졌습니다. 만옥은 해숙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며 쾌감을 즐기는 듯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해숙은 손등에서 느껴지는 고통보다 딸 유리가 이런 인간들에게 당할 수모가 더 걱정되어 끝까지 참아냈습니다. 집안 공기는 만옥의 광기 어린 폭언으로 오염되어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만옥은 해숙의 얼굴에 남은 우유를 뿌려버리고는 콧노래를 부르며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인간들에게는 어떤 벌이 내려져야 마땅할까요? 해숙은 상처난 손등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이제 심판의 시간이 코앞에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드디어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장소는 백화점 최고층, 일반인은 구경조차 할 수 없는 VVIP 전용 라운지로 결정되었습니다. 만옥은 어디서 빌려왔는지 알 수 없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뽐내며 라운지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유리는 엄마가 오지 않자 초조한 듯 입술을 바르르 떨며 입구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고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죠. 내 엄마는 부끄러워서 도망갔나 보지. 하긴 청소부 주제에 여길 어떻게 발을 들여. 너도 이 분위기 감당 안 되지. 태수 역시 유리의 손을 잡아주기는커녕 테이블 위에 놓인 최고급 와인만 연신 들이켰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의 빛이 테이블 위를 비추었지만 유리의 마음은 차가운 얼음장 같았습니다. 라운지에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선율은 유리에게 마치 장송곡처럼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라운지의 육중한 나무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수행원들이 일렬로 들어섰습니다. 순식간에 라운지 안의 공기가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가득 차며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상상도 못할 기품을 두른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아하게 정돈된 은빛 단발에 짙은 남색 비단 정장을 차려입은 해숙이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백진주 목걸이가 그녀의 기품을 더했고 왼쪽 검지에 낀 초록색 옷반지가 조명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만옥은 들고 있던 와인잔을 떨어뜨렸고 붉은 액체가 그녀의 옷을 피처럼 더럽혔습니다. 아니, 화장실 아줌마가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 만옥의 새빨간 입술은 경련하듯 떨렸고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해숙은 밴드가 붙은 손등을 천천히 들어올려 만옥의 눈앞에 고요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내 손등을 짓밟던 그 구두 감촉 아직도 발바닥에 남아있나? 최만옥 씨.
비서가 던진 서류에는 만옥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의 비리와 대출 연체 내역, 그리고 그동안 저지른 모든 갑질의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해숙의 서늘한 목소리에 만옥은 바닥을 기며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유리는 놀란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고 해숙은 딸의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인생의 반전이라는 게 참 사람을 이렇게나 비참하고도 위대하게 만드는 법이지요. 최만옥 씨, 당신 남편 회사 대출 오늘부로 전액 회수야. 그리고 이 백화점은 물론 우리 그룹 모든 계열사의 출입 금지야. 해숙의 선고에 만옥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태수는 유리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잘못했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울부짖는 태수의 모습은 처참할 정도로 추했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태수의 손을 단호하게 뿌리치며 엄마 해숙의 곁으로 당당하게 다가갔습니다. 해숙은 법무팀을 향해 만옥의 폭행과 모욕죄에 대한 고소를 즉각 진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화려했던 VIP 라운지는 이제 탐욕의 잔해만이 굴러다니는 심판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해숙과 유리는 수행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라운지를 나와 밝은 햇살 아래로 걸어 나갔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 해숙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유리야, 사람을 도구로 보는 곳엔 내 진심을 두지 마라. 넌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한 내 딸이야. 유리는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고 그제야 모든 고통과 작별하는 해방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풀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악의 끝은 결국 멸망이지만 진심의 끝은 이토록 아름다운 해방인 법입니다. 갑질과 오만으로 가득 찬 세상에 날리는 시원한 한방.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